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9월 달서부터 다시 이 직접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8월은 너무 더워서 쉬었고요. 그래서 혹시 사주 명리를 공부한 지 한 1년 이상 됐는데 실전 사주풀이를 좀 해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주를 봐도 이걸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약한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짧은 시간에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사주 상담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최종 실전 사주풀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요. 유김도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소한 1, 2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김하고 사주를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안에서 전법을 쳐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밑에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주나 유기물 완성도를 높여서 최종적으로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주 팔자에 이 수가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과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인데 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내가 다른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나 말고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이 태어났을 때 수가 많은 경우하고 나는 수는 아닌데 수가 많은 경우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물론 그 디테일하게 태어난 날이 수인데 수가 많은 경우하고 또 태어난 날은 다른 기운인데 수가 많은 경우 이렇게 분류해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려서 그거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수가 많았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주하면 각자 누구나 다 사주 팔자 8글자를 갖고 태어나죠. 그러면 태어난 날이 보통 연띠가 있고요. 몇 월이냐, 그리고 일, 시 이렇게 누구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두 글자씩 있어서 이게 사주팔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연으로 설명하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도 있지만 대운에서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리고 세운이라 그래서 매년 들어올 때 가끔씩, 이거는 이제 가끔씩 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일단 태어난 날 자체가 수가 많다 그러면 몇 개냐, 우리가 수하면 보통 수에는, 천간에는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해와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기운인데 방합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 올려놨지만 겨울에 태어난 해자 축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수로 보는 거예요. 또 삼합에 신자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이것도 수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각자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수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그 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가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럼 보통 개수로는 몇 개 정도냐, 천간 지지로 따졌을 때 태어난 날이 월과, 만약에 내가 수인데 월과 이 일에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태어난 날이 수인데 여기 태어난 달과 일도 수다. 이거는 3개밖에 안 되지만 일단 많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통 많다 하면 4개 내지 5개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다, 그 이상 많다 하지만 이 8개에서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이거는 수가 3개밖에 안 돼도 내가 태어난 날인데 나도 수의 날에 태어났는데 일단 태어난 달과 일지도 수다 그럼 많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 목이나 화의 날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지가 전체적으로 다 수가 있을 수 있고 천간에 이렇게 여기도 뭐 하나가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경우고 경우가 다양해요. 그러면 나는 수의 기운이 아니지만 이것도 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3개밖에 안 되는데 뭐 여기 이렇게 2개가 수가 있을 수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보려고 하면 각 사주의 그 만세력을 보고서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가 이게 있으면 많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특징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태어난 날이 내가 수의 날에 태어났는데 주변에 수가 많으면 일단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특성은 뭐 빈틈만 있어도 수는 다 이렇게 더 스며들잖아요. 그죠? 스며들고 구멍이 있던 문틈이 있던 뭐 틈만 있어도 모든 게 다 이 수는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차잖아요. 차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우리 몸도 이 뇌 같은데 혈액 이런 게 다 수의 기운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때 보면 뭐 감정에 치우친 자체는 좋지 않지만 너무 또 이성적이면 사람 자체의 그 인간적인 면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수의 특성은 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지에 해 자수까지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이성을 좀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는 도화살에다가 또 수 자체가 우리가 인체로 따지면 신장, 방광, 콩팥 이런 거 그리고 색정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이 얌전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수의 기운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좀 냉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냉혹하다, 잔인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성을 좋아한다, 색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고 지혜롭고 또 어떤 연구라든지 공부 이런 쪽으로는 또 굉장히 잘 가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태어난 날의 수의 기운이고 태어난 날은 다른 기운, 목화토 뭐 이런 기운인데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육신법에서 완전히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가 있으면 사람이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커다란 특징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가 있을 때 이제 다른 오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수가 많다. 그러면 각 오행이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 목의 기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화의 기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는 토의 기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네 번째는 금의 기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너무 많으면 이걸 수다 목부라고 합니다. 목이 나무의 기운이 물에 뜬다. 이게 뜰뿌자인데 수가 너무 많으면 나무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리고 물가에서도 수가 많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뜨게 되겠죠. 이걸 수다 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이 많으면 나무는 썩어버리게 되면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물론 수변 식물도 있어요. 수변. 그리고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아프리카 밀림 이런 데 가면 아니지 아마존 이런 데 밀림 가면 아마존 정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행의 기분으로 봤을 때 내가 태어난 날이
수가 많은데 목에 달랑 하나 있다. 그 목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리고 화가 있다. 그런데 수가 많다. 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는 식어버린다. 꺼진다. 이런 이야기죠. 수다, 화식. 그래서 이때 화는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 64개가 있는데 63번째 개가 수화기제입니다. 수화기제. 이게 정상이죠. 수국화해서 수가 물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게 그게 수화기제인데 주역의 64개 마지막 개가 반대로 화수미제입니다. 화수미제. 그러면 뭐야? 수가 원래 정상적으로 끄는 게 맞는데 화가 많으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63번 개가 수화기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불은 꺼지게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났다. 불이 나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소화기에 갔다가 뿌려서 꺼트린다든지.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마우이 섬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렇게 이제 불이 엄청나게 세면 그때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화다 수증이라고 합니다.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하지만 수가 많으면 이렇게 불이 꺼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수다, 토는 어떻게 되나? 이때 토는 휩쓸려 가서 흘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수다 토류라고 합니다. 흙이 다 그냥 휩쓸려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철에 막 산사태 일어나고 아니면 뚝이 무너지고 막 보면 엄청나게 막 특히 뭐 중국이나 외국 같은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지만 결국 흙이 휩쓸려 갖고 다 떠내려가요. 물이 너무 많으면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게 수다 토류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마지막 금은 어떻게 되느냐? 침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물수변인데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요 식만 불화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 물수변이 들어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 이 목이라는 것은 식상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하기 전에 그 중간 과정, 뭔가 나의 능력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아니면 만들어내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재물을 만드는 중간 과정이 수가 너무 세버리고 이게 달랑 하나 있으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역할 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은 또 화를 생해줘서 수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인데 이 목 기운도 없이 달랑 화가 하나 있는데 수가 막 4-5개 있다 그러면 화 기운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수 입장에서 화는 재물인데 이게 바로 군비쟁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녹아버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복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의 입장에서 수가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러면 직업운인데 직업이 위태위태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굉장히 무력하다든지 나약하다든지 남편덕이 없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금은 이제 인성인데 수가 많으면 이 금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금이 와버리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서 냉정한 사람 자체도 더 냉정하게 되고 사람이 음습해지고 또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일단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몸의 그 음양의 조화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날이 또 해자축 겨울이다. 그럼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의 날이 아니고 만약에 목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다. 그러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의 목의 기운은 모자멸자라고 해가지고서 마마보이가 될 수 있고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식이 잘 안 된다든지 마마보이가 된다든지 어쨌든 극성 엄마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아이들 보면 학부모가 뭐 선생님을 뭐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아이들도 막 그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선생 옛날에 존경하는 마음 우리 때는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나무인 아이가 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화의 입장에서 수라는 것은 내가 화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편관이 될 수도 있고 정관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 남편을 잘못 만나고
또 2번 결혼한다든지 3번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자기의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심장질환, 혈액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토가 이제 태어난 날인데 수가 많으면 주로 이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내가 술을 제압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방광, 비뇨기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금이 이제 내가 태어난 날인데 수가 많으면 몸이 무력해져요. 굉장히. 왜냐면 내 기운을 계속 빼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고 또 일단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금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으면 또 식상이 많은 거니까 남편을 이제 박간사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박간사라는 것은 남편을 좀 뭐 닥달하고 뭐 이렇게 갖고 바가지 긁고 아니면 남편을 무시하고 우리가 뭐 박탈한다고 하잖아요. 관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운도 안 좋아지고 남편이 무력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항상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어쨌든 이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몇 개가 좋습니까? 일단은 기운이 기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2-3개. 1개 정도는 조금 무력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1개 정도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일단 2-3개 이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쉽고 좀 뭐 이해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겠다 할 수 있지만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생극재화의 원리를 이 오묘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전체 사주팔자의 기운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 가뜩이나 많을 때 또 운이 에서 수가 많이 온다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내가 사주 공부를 안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도 사주 봤을 때 이렇게 사주에 이런 수의 기운이 많았을 때 이런 작용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